자, 오늘 이제 12월 5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디그롬 선수 이 토요일날 이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 이후로 사실 이제 현웅 기자님이 굉장히 또 슬픈 나날을 또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 디그롬 선수의 텍사스 이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과거 이 메이저리그를 정말 뜨겁게 달궜었던 매츠의 젊은 투수 4인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디그롬 얘기부터 저희 먼저 해보죠. 그렇죠. 지난 3일 이제 제이콥 디그롬이 텍사스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네. 무려 5년에 1억 8,500만 달러. 이야, 저 대박이다. 한국 돈으로 하면은 대략 2,400억 5년 계약을 맺었다 이거 아닙니까? 대박이다, 대박. 내년에 만으로 35이 되는 이 노장 투수. 사실 최근 2년 동안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디그롬이라서 이런 계약을 맺을지 예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뭐 매치와의 그 남은 1년 더 뛰고 나서 시장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디그롬은 딱 한 10경기 정도 뛰고 나서 이런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금액적으로는 디그롬이 대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그러네요. 결국에는 이제 계약, 몸값으로 증명한 디그롬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텍사스 레인저스 지난해에도 어마어마한 투자했습니다. 5억 불이 넘는 투자를 보여줬는데, 시거와 10년 3억 2,500만 달러, 그리고 시미언 선수와도 7년 1억 7,500만 달러, 5억 불 이상 투자를 했지만 사실 성적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렇죠. 올 시즌 성적이 64승에 94패.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서 4위를 기록하는데 그쳤었는데요. 네. 사실은 영입한 선수들은 시거와 시미언 다 반등에 성공을 했고, 너데니얼 로도 올 시즌 브레이크아웃에 성공을 했었는데, 역시 문제는 선발진이었습니다. 그래요. 선발진 평균 자책점이 4.63, 30개 구단 중에 25위였거든요. 역시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 가장 제일 우선순위는 에이스 투수 보강, 특히 이제 선발진 보강이었습니다. 이 그렇죠. 디그롬 선수와 빠르게 또 계약을 했는데, 사실 예상 행선지로 손꼽힌 것은 사실이지만 5년 계약, 여기에 뭐 1년 옵션까지도 더해서 최대 6년까지도 갈 수 있는, 6년에 2억 2,2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계약 규모는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디그롬의 계약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이 연도는 한 3년 정도? 거기다 4년 계약을 보장을 해주면 텍사스로 가지 않을까? 이 정도의 예상이었는데, 디그롬 선수의 몸값이 경쟁 과정에서 뛰었다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만큼 텍사스 레인저스가 디그롬급의 에이스를 강하게 원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요. 연평균 3,700만 달러로 연봉을 다소 낮추는 대신에 이제 계약 기간을 늘렸습니다. 디그롬 선수의 선택은 또 이랬고, 이 텍사스 FA 역대 세 번째로 큰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1위는 아까 말씀드린 시거 선수의 계약이고, 2위가 이제 에이로드 2000년도에 이제 체결했었던 10년 2억 5,200만 달러의 계약이었는데, 이 투수 중에서는 이제 디그롬 선수가 3위입니다. 종전 투수 최고액이 2001년 우리 박찬호 선수가 기록했던 5년 6,500만 달러인데, 이걸 이제 21년 만에 이 디그롬 선수가 또 기록을 깨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5년 계약 그리고 투수 최고액.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로드가 나 수영장에서 뛰어내릴 뻔했다. 이런 다양한 일화를 남겼던 이 박찬호 선수의 계약이 다시 한번 소환이 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디그롬 선수도 5년 계약이고 이 팀에 10년 계약을 체결한 이 유격수도 있어가지고 다소 좀 뭔가 오버랩이 되긴 그러면은 이제 하는데, 코리시거가 갑자기 수영장에서 농담입니다. 물론 이제 농담입니다. 디그롬 선수는 싸이 영상을 또 2번이나 수상을 했었고, 또 이제 데뷔하고 나서 신인왕까지 차지했던, 사실 건강하기만 하면 현재도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로 또 손꼽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복귀 이제 오랜만에 복귀한 올 시즌 8월에 잘 던지다가 9월, 10월 들어서는 한 79 내외의 투구수가 넘어가면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올 시즌 패스볼 평균 구속이 여전히 평균 98.9마일입니다. 대박입니다. 정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이자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갖춘 선수로서 건강만 하면 뭐 현 시점 폼으로 봤을 때는 원탑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이 화끈하게 5년 계약을 안겨준 텍사스고요. 2년 연속으로 FA 시장에 큰 손으로 또 등극을 했습니다. 역시 이거는 새로운 구장, 이 글로벌 F 필드를 열면서 이 평균 이 관객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텍사스 레인저스의 객단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3만 명 이상이 이제 구장을 방문을 했는데, 사실 지구 4위 5할도 안 되는 승률인데
이 정도의 관심을 받는다는 거는 텍사스 지역에서 야구가 차지하는 위상이 생각보다 엄청 대단하구나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이제 새 구장 유인책을 통해서 이제 디그롬 선수를 또 영입을 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매츠 구단주 스티브 코엔이 또 이 디그롬 선수의 계약 이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디그롬 선수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매츠 우리 팀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또 이제 벌랜더 선수와 연결이 또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벌랜더 선수와 실제로 연결이 되고 있고 뭐 이미 계약에 임박했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메인 기자들이 그런 소스를 인용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분명한 건 디그롬과의 계약에 매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랬을 때 발생한 이 디그롬을 못 잡았으니까 쓰는 이제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을 벌랜더한테 투입할 거는 뭐 자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매치 같은 경우도 디그롬에게 첫 번째 오퍼 3년에 1억 2천만 달러를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슈어저 선수의 3년 1억 3천만 달러에 또 미치지 못하는 첫 번째 오퍼에 디그롬 선수가 그동안 이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가 텍사스 계약 이제 수락하기 직전에 근데 이 금액에는 못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바로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점이 이제 매치 팬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아쉬운 포인트들이 아닐까. 그렇죠. 적어도 이 슈어저의 계약보다는 더 제시를 했어야지 디그롬과 잡을 수 있을까 말까였는데 얘기라도 계속 나눠봤을 그렇죠. 텐데. 얘기라도 나눌 수 있었는데 뭐 텍사스 어차피 이 정도 액수면 갔겠지만 좀 프랜차이즈 스타를 너무 쉽게 떠나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로써 15년 만에 2015년이죠. 2015년 당시 15년 만에 매치의 월드 시리즈 진출을 이끌었었던 이 젊은 이 영건 투수 4인방이 결국 이제 모두 매치를 또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 매치의 4인방이 또 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빌딩, 강제 리빌딩에 좀 접어들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매치가. 그렇죠. 이 전 구단주 집안이었죠. 윌 폰가가 사실 폰지 사기에 연루가 됐다는 혐의 때문에 많은 이제 벌금을 내야 됐던 상황에서 매치가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리빌딩을 거치면서 뭐 드래프트 상위 픽 또 이제 하위 픽이지만 좀 먼저 뽑는 그런 계약들을 통해서 이제 유망주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마 미나야 체제에서 이 드래프트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엘더슨 사장으로 바뀌고 엘더슨 단장으로 바뀌고 나서 육성에 이제 박차를 가했었는데 하비가 2010년도 1라운드 지명, 디그롬이 2010년도 9라운드 지명, 그리고 스티븐 매츠가 2009년도 2라운드 지명이니까 다 그래도 또 상위권에서 또 지명이 그렇죠. 좀 됐습니다. 비슷했던 시기에 영입했던 선수들이 이제 몰려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뭐 팜 디렉터의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건 미나야가 다른 건 몰라도 선수 보는 눈은 좋았어요. 그래요. 유망주 보는 눈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영입에 있어서 FA 대형 영입에 있어서 실패가 많았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하비 선수의 근황부터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비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만에 마이너리그를 졸업하고 2012년 후반기에 데뷔해서 평균 자책점 2.73 곧바로 이제 뉴욕의 스타 이 다크나이트로 또 부상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당시에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와 이제 맞대결을 할 만한 상대가 매치에도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뭐 정말 많은 화제를 모았었고 이제 다크나이트라는 별명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3년에도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기 전까지 오히려 이제 커쇼와 막상막하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올스타전 선발 투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토미존 수술 받고 돌아와서 이 첫 풀타임이었죠. 2015 시즌 정규 시즌에 무려 189.1이닝을 던졌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월드 시리즈까지 가면서 26.2이닝. 저는 마운드 위에서 코피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렇죠. 코피는 뭐 밤을 샜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뭐 공 던진다고 해서 코피가 나오지는 않는 그건 거니까요. 아니지만, 네. 하지만 어쨌든 하비가 토미존 복귀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시즌 포함해서 200이닝 넘게 던진 거는 하비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부상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2016 시즌 흉곽 출구 증후군 정말 투수에게는 참 치명적인 그런 부상 중에 하나인데 이후 또 추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워크의식 문제까지 겹치면서 여러 팀을 전전하는 이제 전임맨으로도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이 투페이스로 변했다 뭐 이런 비난도 받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그 텍스 사망 사건에 있어서
스캑스에게 약물을 전달한 혐의가 이제 적발이 되면서 60경기 출전 정지를 받고 이제는 메이저리그 잔류 가능성도 굉장히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요. 뭐 한국에 온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하비 선수의 현재 주소가 요렇다라는 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신더가드 선수도 또 이 4인방 중에 한 명으로 또 이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더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드래프트한 선수는 아닙니다만 2012년 12월이었죠. 너클볼러로서 역대 최초로 싸이 영상을 수상했었던 RADK를 토론토로 보내고 그때 이제 신더가드랑 다노를 데려왔는데 매치 팬들은 정말 그때부터 기대가 정말 엄청났었어요. 그래요. 그럴만도 한 게 이 페스티벌 구속이 그때 당시에 2000년대 사실 중반, 초반 이때는 90마일 중후반 때 페스티벌 나오면 엄청난 강속구 투수였거든요. 그것도 선발 투수가. 신더가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싱킹 패스볼이었어요. 그게 평균 97마일, 평균 98마일이니까 정말 구위면에서 정말 압도적이었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5년 이후 2016년부터는 2016년을 제외하고는 사실 잔부상에 좀 자주 시달렸고요. 2020 시즌 개막을 앞두고 결국에는 또 토미존 수술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잠깐 2011년에 나와서 2이닝 던지고 나서 퀄리파잉 오프 그걸 거절하고 에인절스로 이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요. 1년 2,100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구속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가슴이 아팠어요. 평균 94마일까지 떨어졌는데 맞춰 잡는 투구로 어쨌든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과거 이 천둥의 신 토르 그 위용은 다시 한번 또 보여주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외모도 많이 상했고요. 뭐 필라델피아로 이제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 이제 월드 시리즈에도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추구 내용이라면 앞으로도 좀 기대가 안 되는 그런 그래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FA 자격을 얻고 최근에는 또 볼티모어와 접촉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븐 매츠 선수도 2015년에 또 잠깐 데뷔해서 35.2이닝 2.27의 평균 자책점 굉장히 또 각광을 받은 투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도 사실 스티븐 매치 같은 경우에는 잠시 이제 매치에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만 스트라이크에 너무 공을 몰리게 던지면서 피홈런이 문제가 됐었고 결국 2020년에는 9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다음에 토론토로 트레이드가 됐었죠. 그래요. 이 선수가 이 3대째 매치를 응원한 가문 출신이고 또 뉴욕 홈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수도 역시 부상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았고 이 떠날 당시에 이 토론토로 떠날 당시에 뉴욕 팬들의 기대가 조금 이제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런 얘기까지도 또 했었던 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 토론토로 이적하고 나서 이 피트 워커 투수 코치 지도 아래서 14승의 평균 자책점도 3점대를 기록하면서 이제 진짜 반등을 했구나 하고 세인트루이스와 4년 4,4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는데 올해 또 어깨 부상 그리고 왼쪽 무릎 부상을 입으면서 48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했고요. 그쵸. 평균 자책점도 5점대에 그쳤습니다. 그래요. 결국 이제 시즌 아웃 다음 시즌을 또 준비하게 됐는데 이렇듯 뭐 디그럼 선수를 제외하고 이 하비라든지 신더가드라든지 매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사실 과거의 그 위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는 못한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사실 4명 중에서 가장 기대가 적었던 선수는 역시 디그롬이었고요. 그거는 이제 드래프트 순위도 그렇고 디그롬 같은 경우에는 투수를 시작한 나이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제 발전할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살아남아서 가장 큰 계약을 맺는 선수 디그롬이 됐네요. 그러네. 대기만 성형 선수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매치 같은 경우에는 선발 보강이 또 필요합니다. 당시 또 스몰츠가 했었던 말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더라고요. 그 매치의 연건 4인방 2015년 월드 시리즈를 보낸 이 연건 4인방이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제 애틀란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뭐 매덕스라든지 뭐 스몰츠, 글래빈 이런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이 매치 4인방이 훨씬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커트 슬링 같은 경우에도 NLCS 3차전 끝난 다음에 매치가 역사에 남을 파워 피처 선발진을 구성했다. 건강하기만 한다면 매치는 5년에서 10년 동안 강팀으로 군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건강하지도 못했고 5년, 10년은 뭐야 1년도 못 갔네. 1년도 아이고. 못 갔어요. 네. 그러게 그 식탁에 앉아있는 그 짤 있지 않습니까? 매치의 4인방은 이제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근데 시즌이 진행되었는데 서서 이제 한 명씩 사라지는 그런 짤로 이제 팬분들께 또 많이 알려지게 그래요. 됐는데 또 매치도 어쨌든 이제 디그롬 선수와의 이별을 또 하게 됐지만 또 새로운 투수가 또 영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랜더랑 접촉하고 있는 매치 상황이고요. 벌랜더가 아니더라도 뭐 카를로스 로돈 등 다양한 선발 투수 자원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디그롬 떠난 거는 정말 매치 팬으로서 아쉽긴 합니다만
뭐 어떡합니까? 이제 떠났으니까 플랜 B를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디그롬 선수도 그리고 매츠도 빠르게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디그롬 선수의 계약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매츠의 이 4인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디그롬이 어떻게 또 활약할 수 있을지 또 좀 저평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건강만 하면 디그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내년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기록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는 또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